크랜셰어즈에서 운영하는 이제 KLIP 클립 ETF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룬 이제 테슬리하고와 유사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테슬리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랜셰어즈라는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첫 장에 이제 중국 지도가 있죠. 중국계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그 CICC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CICC 증권사 그 밑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ICC의 윗 회사는 CI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투자공사라고 해서요. 중국의 이제 국영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투자공사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중국 이제 중국투자공사 국영 기업이고, 이제 CICC 중국투자공사 증권사, 여기는 이제 이 지주회사 뭐 이렇게 이제 그 페런 컴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제 그 거의 증손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랜셰어즈. 그래서 중국에 좀 특화되어 있는 즉 운용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용하는 이제 ETF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상장할 때 CICC라고, 여기가 이제 모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용사 이제 프로덕트 라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K-웹입니다. 그 인터넷 앤 이커머스, 이게 K-웹이고요. 중국에 그 투자하는 그 미국 상장 ETF 중에 가장 큰 게 K-웹입니다. 한국 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중국 2차 전지만 지금 몰빵이 돼 있으신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중국의 인터넷하고 이커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ETF 가장 이제 순자산이 크니까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도 꽤 많이 이제 투자를 받았던 K-웹 ETF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KLIP 클립은 이 K-웹을 가지고 이제 커버드 콜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포커스가 한 축이 되겠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K-웹이고, 그 다음에 KRBN이라고 카본 스토레지,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투자한 건데, 요쪽도 꽤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큰 두 축은 중국하고 탄소 배출 이쪽으로 좀 그래도 포지셔닝을 잘 잡은 그 운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왜 만들었냐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과 이제 클립에 대한 소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 설명드린 이유는 의외로 자료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 자료로 제가 따로 뭐 안 뽑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옵션 베이스드 ETF 에셋 그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옵션 베이스드 ETF 그 뭐겠습니까? 그 테슬리 같은 거죠. 결국은 옵션을 기초로 해서 ETF를 만든 카버드 콜, 또는 이제 바이 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의 성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45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한 축에 끼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크랜셰어즈는 그냥 주식 위주로만 했는데, 이 옵션 베이스드가 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 기초로 하는 이제 투자 에셋이 K-웹,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ETF를 가지고 카버드 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옵션을 하려면은 이 옵션이 기초가 되는 자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이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유동성이 좋고 콜옵션 매수자들이 많아야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 K-웹이라는 이 ETF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좋다. 그래서 지금 3빌리언에 달하는 그 오픈 인터레스트, 요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많은 이 옵션 참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97개 미국 상장된 ETF 중에 33번째로 옵션 마켓에서 큰 이제 규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웹이란 ETF 자체가 지금 큰 ETF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옵션 시장에서는 거리가 꽤 되는 그런 이제 옵션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의 마케팅 포인트죠. 유동성도 없는 거를 억지로 이제 그 매수 매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충분히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카버드 콜 스트래티지는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림 캡처도 제가 캡처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이런 스타고니 이런 이제 페이오프인데 이제 우리가 카버드 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은 막혀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만큼 먹을 수 있다. 예, 요거죠. 예, 옵션 프리미엄. 예, 그래서 K-웹의 이 다운사이드를 어느 정도 프로텍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 프리미엄을 먹는다. 그래서 프리미엄 인컴 플러스 그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클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그 테슬리 찍을 때 또 강조했던 게 이제 변동성이죠. 예. 이 기초 자산,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옵션 인컴이 큰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인컴이 크죠. 프리미엄이 크고 배당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K-웹도 결국 이제 배당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더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다른 인덱스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을 많이 수취할 수 있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은 그 변동성이 뭐 10% 초반인데 자기네들은 60%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구성 종목을 중국의 이커머스나 이제 인터넷 섹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당연히 ETF의 변동성이 크고 ETF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의 배당 수익이 높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코릴레이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제한사에 다 있습니다. 이제 S&P 500하고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긴 있죠. 0.4니까. 하지만 다른 미국 엑스보다 좀 낮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리얼라이즈드하고 임플라이드인데, 이게 임플라이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재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역사적 변동성이고 이건 내재 변동성인데, 요거 두 개를 설명하는 게 거의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동성 부분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다음에 좀 심화 학습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임플라이드 볼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높은 거는 결국은 프리미엄으로 간다. 여기 나오죠. 높은 변동성은 lead to 높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간다. 그래서 S&P 500보다도 훨씬 높은 우리가 프리미엄 인컴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더머니 그 등가격 옵션의 프리미엄이 과거치를 보면은 지금 한 평균 한 4% 초반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클립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고요. 제가 이제 클립에 대해서 그럼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봤어요. 클립에 대한 구성 종목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K-웹, K-웹에 대한 구성 종목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프로덕트를 먼저 봐서 우리가 차이나 코어, 차이나 세마틱으로 되어 있겠네요. 여기 K-웹을 보시면 K-웹은 차이나 인터넷 앤 이커머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얼마 전까지 알리바바 1등이었는데 지금 핀도더가 1등이네요. 그래서 핀도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바이두, 네리즈, 이게 보시면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이커머스 업체죠. 그래서 핀도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얘네들 주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 테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미국에서도 다운로드가 1등 했고요. 굉장히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도 최근에 진출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진출했는데 핀도더도 한국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의 이커머스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굉장히 사견입니다만 얘네들이 생산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놨기 때문에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로 돼 있고, 뭐 뒤에 트립닷컴이라는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여행 플랫폼이죠. 인터넷 여행 플랫폼이고 한국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그 KE 홀딩스라고 짜팡 베이크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다방 직방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의 그룹은 맞는데 성과가 최근 뭐 몇 년 보시면 썩 좋지는 않죠. 예, 5년 보시면은
예, 이렇게 2021년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 지금 이제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성과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중국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자산이 중요한데 이 기초 자산 우리가 이제 클립을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투자한 게 K웹 주식을 사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K웹 주식의 구성 종목은 이렇게 돼 있고 이커머스에 좀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이커머스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규제를 하면서 알리바바가 철퇴를 맞아서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는 또 괜찮은 또 매출과 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클립을 투자하시려면 K웹에 대한 이해 그리고 K웹을 내가 투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K웹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걸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카보드 콜도 결국은 주가가 빠지면 이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가지고 커버를 다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들이 괜찮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이제 K웹을 괜찮게 보시는 분들이 클립도 투자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걸 봐야죠. 이제 클립을 봐야죠. 예, 클립은 프로덕트 여기에서 보시면요. 어디로 봐야 되나요? 예, 클립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클립의 그럼 홀딩이 어떻게 될까요? 클립의 홀딩은 크랜시아즈 차이나 인터넷 ETF 요게 이제 99.55%고 나머지가 다 콜옵션 매도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잘 보셔야 돼요. 이 ETF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ETF를 거의 100%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립이 팔리면 이 ETF가 팔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클립을 사는 동시에 삼으로 인해서 우리가 클립을 삼으로 인해서 이 K웹이란 ETF의 순자산을 늘려준다고요. 왜냐하면 이 클립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K웹 ETF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사 입장에서 너무 좋죠. 클립의 순자산이 늘어나면 K웹도 늘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운용 보수가 K웹도 0.69% 얘는 0.9%가 넘죠. 그래서 운용사 입장에서 너무 할 수밖에 없는 ETF가 되는 거죠. 이 클립이 많이 팔릴수록 K웹의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클립에서 K웹을 사니까. 그죠? 그래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출시할 수밖에 없는 ETF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제안서에는 노골적으로 없지만 저희 눈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중 보수, 두 번 보수를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이게 클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K웹의 운용 보수도 높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K웹에 있는 구성 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해야죠. 근데 얘네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운용 보수를 위해서 아직 순자산이 작아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이 작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못 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ETF 사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가는. 뭐 제가 이제 ETF가 비용도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뭐 나가는 비용은 뭐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자사 상품을 사면서 보수를 두 번 취한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추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웹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분이 K웹의 변동성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크게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다 판단하시는 분만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게 이제 변동성과 이제 그 옵션의 그 프리미엄 정도를 제가 그 ETF 그 강의하는 그쪽에 좀 자료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쪽 자료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